18쪽입니다. 원소들의 주기성이고 간략하게 뭐 내용 정리하고요. 자, 또 원소로 되어 있는데 원소가 한 110여 종, 뭐 이렇게 원래는 118종 다 합쳐가지고는 이렇게 설명하고, 원소 종류는 물질의 종류에 비해서 매우 적다. 물질들이 결합을 해서 원소가 결합을 해서 물질이 되기 때문에 결합하는 방식이라던가 뭐 개수나 원자의 종류, 원소의 종류 이런 거에 따라서 물질은 수천만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원소가 주기성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거를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해야 돼. 원자 번호 순으로. 원자량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어요. 원자량. 처음에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다가 그게 원자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자 번호가 중요하다. 화학적 성질 결정하는 거는 원자 번호가 결정하는 거다. 이거를 모질리게 알아내고, 원자 번호가 결국 양성자수거든요. 양성자수. 양성자수에 의해서 이런 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난다. 뭐 이런 거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합니다.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한 거예요. 원자량 순 아니다.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한 거예요. 주기는 7주기까지 있고, 여기 밑에 있는 줄은 여기 안으로 사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 들어가는 건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밑에다 빼놓은 거지, 뭐 8, 9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7주기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 족으로는 18주까지 있습니다. 뭐 란타넘족, 악티움족이 있긴 한데 이거는 빼시고, 이거는 지금 뭐 현재 배우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1, 2, 요게 18조까지 있다. 18조까지 있고,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 비슷한데, 화학적 성질 비슷한 이유는 원자과 전자가 같아서 그렇죠. 원자과 전자 같아서. 원자과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근데 예외가 하나 있는 게 1쪽인데 얘 수소는 밑에 있는 애랑 같지가 않아요. 수소는 1쪽에서 수소는 예외입니다. 수소가 자꾸 걸려들어요. 여기 딱 있으면 1쪽이니까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수소는 뭐 기체고, 그 다음에 비금속이고요. 밑에 있는 애들은 다 고체고 금속이고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는데, 수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소만 1쪽이지만 다르다. 그리고 전체적인 경향도 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금속이 많고요. 이만큼 금속은 이제 왼쪽이랑 중앙에 많고, 오른쪽 위쪽에는 비금속이 많고, 요 사이에는 준금속이 있습니다. 준금속이. 이건 비금속이 많고, 그 다음에 액체 상태로 있는 게 두 개 있죠. 수온이랑 브로민은 액체입니다. 상온에서. 이 둘은 액체. 금속은 다 고체인데 얘만 액체고, 비금속은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어요. 비금속은. 그 다음에 요건 18쪽 원소는 기체입니다. 기체. 18쪽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을, 그런 세부 사항들을 하나씩 다 알고 있어야지 보기 문장으로 나왔을 때 뭔지 확실하게 딱딱딱 걸러내야 되잖아. 그거 내용을 알아야지 걸러내는 거죠. 안 외우면 안 되는 거죠. 금속은 광택이 있다. 열과 전기를 잘 통한다.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얇게 펴지거나, 펴짐성이라고, 펴짐성. 길게 뽑혀진다. 뽑힘성. 이렇게 얘기해.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인데 수온만 액체고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요거 다 지금 시험 대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 내용 정리하는 거는 시험 대비 하는 거예요. 비금속 원소는 열과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다. 근데 요런 애들이, 요런 이유가, 요런 성질을 갖는 이유가 이게 자유전자가 많아서 그래. 자유전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비금속은 실온에서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인데, 브로민 BR이죠. 브로민만 액체 상태다. 여기 수는 액체 상태다. HG가 수은이죠.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되기 쉽다. 18쪽 원소만 제외하고, 18쪽 원소는 화학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준금속은 이제 붕소, 규소, 절마늄,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 붕소, 규소, 절마늄, 나머지 밑에 있는 것보다는 붕소, 규소, 절마늄, 요거는 기억을 하시고,
준금속은 이제 전기가 어느 정도 통하는 거죠. 예, 전기가 어느 정도 흐르는 거다. 예, 막 잘 흐르는 건 아니고 조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에 많이 쓰입니다. 알칼리 금속은 1쪽에 있는데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등이 있습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루비듐, 세슘은 잘 몰라도 예,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만 아셔야 됩니다. 리튬은 빨간색이고 불꽃 반응색이,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 보라색, 이것도 아셔야 되고, 요런 애들은 고체 상태고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다. 물 위에 막 떠요. 밀도가 작아서. 그 다음에 은백색 광택을 띠며 칼로 쉽게 자를 정도로 무르다. 뭐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칼로 내가 자르면 잘려요. 금속인데. 반응성이 매우 큰데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고 광택을 잃어버립니다. 산화 금속이 되면서 광택을 잃어버리고요. 실온에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수용액은 염기성을 나타낸다. 염기성을 알칼리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고, 리튬은 휴대전화 배터리에 많이 쓰이고, 나트륨은 터널 안에 조명에도 많이 씁니다. 조명에. 물론 나트륨은 이제 소금에 들어있고요. 칼륨은 이제 비료도 많이 쓴다. 근데 반응성이 어떻냐? 반응성은 칼륨이 더 크다. 반응성 아셔야 됩니다. 반응성. 칼륨 폭발적으로 막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고, 나트륨, 리튬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반응하는 겁니다. 할로젠은 17쪽인데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순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얘네가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요. 이원자 분자 F2CL2, Br2, I2. 그 다음에 이렇게 F2CL2까지는 기체고요. 다 알아야 돼요. Br2는 액체고,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 존재합니다. 상온에서 써있구나. 밑에 이거 아셔야 되고, 특유의 색이 나타난다. 다망색 기체 이런 표현을 써요. 다망색 기체, 황록색 기체, 젓갈색 액체, 흑자색 고체,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씩 읽어두시는 게 좋고, 이것도 반응성이 커서 금속과 수소랑 잘 반응하는데, 금속은 1쪽이랑 반응하면은 요렇게 1대1 결합하게 됩니다. 1쪽이랑 결합하면, 뭐 마그네슘 이런 건 2쪽이잖아요. 그럼 1대2로 결합합니다. 1대2로. 그 다음 수소와 반응해서 요런 애가 되는데, 이거를 염화수소, 이렇게 염화수소. 근데 요런 거를 이제 수소화물 아니면 수소화합물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수소랑 반응해 가지고 수소화합물이라고 쓸게. 수소화합물이 되는데, 요런 애가 산성을 나타내요. 산성. HCl 산성인 거 아시죠? 근데 HCl 뿐만 아니라 HF, HBr, HI 요런 애 다 산성입니다. 산성. 산입니다. 산. HCl 산인 거 아시죠? 플로린은 충치 예방용 치약에 들어있고, 플로린이. 염소는 수영장을 소독합니다. 그런 데 쓰이고, 아이오딘은 상처 소독하는 데 쓰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다 독가스에 다 안 좋은 애야, 원래는. 근데 그냥 피부에 살짝 발라서 세균만 죽이는 거야. 이런 거 다 먹으면 안 됩니다. 할로젠 다 독가스입니다. 이런 거. 플로린도 원래 F2 자체는 사실은 F2 자체는 독가스 같은 건데, 뭐 이거는 F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온은 괜찮은 거야. 이온 Cl 마이너스 이런 거는 괜찮은데 Cl2 이런 거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자,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날 까닭은 양성자 수만큼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돼요. 양성자 수만큼 전자가 있는데 원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고요. 양성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의 전하량의 종류는 다르고 크기는 같기 때문에 그러면 중성이 되는데,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결정됩니다. 근데 그 원자 번호에 따라서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는 2개 쌓이고, 이게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궤도에는 하나, 2개 있고요. 이건 수소니까 이거 하나만 그리면 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에는 8개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또 8개까지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됩니다.
그게 뭐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수소는 첫 번째 궤도에 한 개고 헬륨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러고 이러지 않고 첫 번째 궤도에는 2개 채우고 그 다음부터는 8개씩 채워서 올라갑니다. 예. 그런 걸 이제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준이. 이 에너지 값을. 그래서 그게 규칙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화학적 성질들도 규칙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자 배치 원리는 일단 이제 고1 과정에서는 이 정도로 배우는 건데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그 다음 껍질부터는 8개씩 채워진다. 예. 자, 근데 그렇게 채우다 보면은 뭐가 같아지는 게 생기냐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원자과 전자수. 그러면 그걸 1족, 2족 이렇게 부르는데 원자과 전자수가 결국에 이제 화학 결합을 배울 때 배우지만 맨 바깥쪽 껍질에 하나 있으면 이거를 떼놓고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되고 나트륨은 이거 떼고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안정화되는 경향성이 같다라는 거예요. 수소는 잘 봐. 수소는 이걸 떼면은 헬륨과 같아지나? 아니죠. 수소는 이거 떼면은 그냥 양성자가 혼자 있잖아요. 안 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는 예외가 되는 겁니다. 얘네 둘은 다 이거 떼면 헬륨처럼 되고 얘 떼면 네온처럼 되고 18족 원소처럼 되는데 헬륨은 떼면은 양성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정한 게 아니거든요. 예. 수소는 예외다. 그러니까 얘 2족인 애들은 2개 떼면 안정화되는 거고요. 13족인 애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는 준금속이고 얘는 금속이기 때문에 요거는 표시해 두셔야겠다. 여기까지 요렇게 금속이야 금속. 알루미늄까지 미안. 알루미늄까지 금속. 누가 금속인 줄 아셔야 됩니다.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베릴륨까지 좀 미안해. 이렇게 금속에 금속 써놔. 이렇게 금속이고요. 나트륨 밑에 칼륨이고요. 마그네슘 밑에 칼슘인데 여기까지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금속. 왜냐면 금속, 비금속 결합하면은 이온 결합이고 금속, 금속이면 뭐 금속 결합이고 비금속, 비금속이면 공유 결합인데 금속을 알아야지 이게 써져 있는데 이게 금속, 비금속인지 비금속, 비금속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속인 거는 아셔야 되고요.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요렇게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고1 수준에서는.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애들이고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성질이 비슷하다. 그 다음에 이제 18족 원소는 이제 우리가 뭐 8족 뭐 이렇게 18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자과 전자가 8개는 아니고 여기는 원자과 전자는 0개로 합니다. 0개. 원자과 전자가 왜냐면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 2, 13은 원자과 전자 3개죠. 하나, 2개, 3개, 4개, 5, 6, 7. 여기는 0 아셔야 되고요. 자, 같은 주기는 껍질 수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주기면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은 거고요. 자,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날 까닭 원자과 전자 수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같아지기 때문이다. 뭐 이런 문장 아셔야지 서술형 답안 쓰기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원자과 전자 수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같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개념집 포보기. 안 풀어온 친구들도 있죠.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데베라이너는 당시까지 발견된 원소들의 원자량에 따라 배열하여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멘델레프 이야기고, 데베라이너는 이제 새쌍 원소설. 원소설. 네. 그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새쌍의 원소들이 주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멘델레프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 이게 멘델레프네. 이것도 아니지. 이거 바뀌었네요. 이거는 데베라이너. 요거는 원자량 순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이거 멘델레프. 모듈리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하였다. 맞고요. 주기율표 가로줄은 주기라고 주기. 세로줄은 족이라고 족.
원소를 현재 사용하는 주기율표니까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합니다. 같은 무슨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가 잘 통한다. 이거 금속이죠? 금속. 실온에서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다. 이건 비금속. 왜냐면 금속은 다 기체가 없어요. 금속은 다 고체이기 때문에 이런 보기에는 비금속이 맞죠? 힘을 가하면 얇게 펴지거나 길게 뽑힌다. 금속. 그 다음에 4번에 알칼리 금속은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크다. 작아요. 물 위에 둥둥 떠 있어요.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매우 커서 실온에서 물과 반응한다. 맞아요. 실온에서 할로젠 분자는 모두 기체다. 아닌데 F2, Cl2까지는 기체고 Br2는 액체고 I2는 고체다. 할로젠은 반응성이 커서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아니고 반응성이 작아서 원소와 결합하지 않는 거 18종 원소를 말하는 거죠.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를 무엇이라고 하냐? 뭐 체외곽 전자 뭐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 원자과 전자라고 쓰시면 됩니다. 원자과 전자. 학교에서 뭐 체외곽 전자 이렇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원자과 전자로 일단 쓰시고요. 원자과 전자라고 해요. 자, 원자 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순위가 낮다. 이거 맞아. 그러니까 원자 핵하고 전자는 원래 가깝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가깝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멀리 있는 거는 에너지가 높아요. 이거 불안정합니다. 얘가. 요거에서 요걸로 가려면 에너지를 내가 줘야 됩니다. 얘한테. 멀리 보내려면. 그래서 에너지 순위가 낮다라는 표현을 아셔야 돼요. 에너지 순위가 낮다. 원자 핵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에 배치될 수 있는 전자수는 최대 2개이다. 맞아요. 첫 번째 껍질 2개. 그렇죠?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왠지 맞아 보이지? 껍질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껍질 수가 같아도 원자과 전자가 다르면 다른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X 잘 읽어주시고요. 자, 원주기율 발견 과정이다. 최초 주기율표 만든 과학자 모즐리 아니고 멘델레프고, 데베라이너 새쌍원소설. 멘델레프는 원자량 증가순으로 배열한 거 맞고요. 주기율표 맞는 것도 맞네. 니은 디귿이네요. 4번. 자, 그 다음에 멘델레프 주기율표, 현대 주기율표의 원소 배열의 기준. 멘델레프는 원자량. 근데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또는 양성자.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다. 3번. 답 쓸 때는 원자 번호라고 쓰세요. 책마다 다 원자 번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양성자 수 쓰지 마시고 답 쓸 때는 원자 번호로 쓰십시오. 현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을 족,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다. 3번 답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여기 좀 칸 좀 채워볼게요. 칸 채워봐봐. 수소, 헬륨, 이거 다 외워야 돼.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탄, 질, 산,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플로린, 염소 밑에 Br, I까지 또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요. 요게 보기로 C가 나온 거지 이게 탄소라는 의미는 아니지. 이거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탄소는 요 자리고 여기는 그냥 보기로 C를 쓴 거지. 틀린 친구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플로린인데 여기 F 써있으니까 플로린이라 착각하고 틀리더라고요. 아시겠죠? 여기 F 쓴 거는 황자리, 황이야 원래는. 정신 차리고 푸시는 거고,
2주기 원소이다. 자, 다음과 2주기 원소래. 여기래, 여기. 2주기 원소래. 비금속이다. 이거 아니죠. 그러면 이제 여기 C 있었나, 여기? 지금? C, D지. F와 다른 족이다. F와 다른 족은 C인 거지, 그치? 아, 미안. 아, 그니까 내가 그렇게 틀렸네, 방금. 내가 방금 틀렸어, 그래, 그쵸? D 써야죠, 이거 F. 방금 선생님 그렇게 틀렸네. D 써야죠, D.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D죠. 지금 F가 얘니까. D 쓰는 게 맞습니다, 그쵸? 자, 1기압 25도씨에서 액체 상태인 물질. 액체 상태인 물질은 브로민하고 외워야지 푸는 겁니다. 순, 디귿, 리을. 모르면 틀리는 겁니다, 그냥. 모르면 자기가 공부 안 한 거예요. 안 외운 거예요. 금속 원소의 일반적인 성질. 광택 있고요. 전기 잘 통하고 전자를 얻어 음이온되기 쉬운 거 아니고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 고체고요. 부서지지 않고 얇게 펴진다. 맞네. 기역, 니은, 미음. 뭐 이런 거를 예전에는 전성이라고 불러. 전성. 요즘은 펴짐성이라고 하는데 뭐 학교에서 뭐 전성이라고 가르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가, 마에 대한 원소의 성질. 가는 금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을 가면 얇게 펴지거나 길게 뽑힌다가 아니에요. 수소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쵸?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읽어보시고. 1번 알칼리 금속 실온에서 고체고 밀도 작고 가볍고 무르고 물과 반응하면 염기성 띠고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고 수소기체 발생하고. 그쵸? 4번 답. 페노프탈렌용의 붉게 변하고 그런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할로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2원자 분자로. 이거는 이제 공유결합을 배우면은 그럴 이유가 있죠. 공유결합을 배우면. 순서 바꿔 썼네요. 공유결합 배우면은 왜 2원자 분자로 존재하는지 아는데, 그쵸? 그 다음에 18종원소에 속하는 거 아니고요. 색 띄지 않는다 아니면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뭐 담황색, 뭐 황록색, 뭐 이렇게 색깔이 있습니다. 금속과 잘 반응한다. 비금속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뭐 HCl 이런 것도 되는 거니까. 1기압에서 실온에서 플로린, 염소는 기체, 브로민 액체, 아이오딘 고체다. 5번 답이고. 10번에 자, 리튬, 나트륨, 칼륨 가지고 실험한 겁니다. 가에서 알칼리 금속 표면의 단면의 광택을 잃는다. 맞아요. 왜냐하면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산화됩니다. 산화. 나에서 산소기체 발생한다.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수소기체. 페노프탈렌 용에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띈다. 맞습니다. 기억 디귿. 한번 염기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5번에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와 전자수는 같다. 이 옳죠. 옳은 겁니다. 양성자와 전자수 같습니다. 전자 껍질과 전자 배치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원자 핵에서 가까운 전자 껍질의 수 에너지 순위가 낮은 거예요. 낮은 거. 원자에게 두 번째 가까운 전자 껍질에 배치될 수 있는 전자수는 최대 8개다. 맞습니다. 질소 원자의 안정화 상태에서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수는 5개다. 맞습니다. 원자가 전자수 5개죠. 이은지구 4번. 자, 13번.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는 뭐가 같냐? 원자가 전자수가 같은 거죠.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의 족과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그쵸? 네, 일족 원소들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1번이네 답이.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XY에 대한 설명이다. 자, X는 2주기 원자과 전자수 6개. 그러면은 얘가 이제 산소지, 산소. 네, 얘가 산소입니다, 산소. 근데 이제 번호가 몇 번이냐. 2주기니까 앞에 1주기에는 1번, 2번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가 6개니까 8번이 되는 겁니다. 3, 4, 5, 6, 7, 8번이 되는 겁니다. 8번. 앞쪽에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있잖아요. 전자가. 그게 1, 2번이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 6개니까 X의 원자 번호는
8번 되는 거고요. 1족이고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4개다. 그러니까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인데 여기 1족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 첫 번째는 2개 있고 8개 있고 또 8개 있고 그러면 합쳐가지고 몇 개죠? 18개죠. 18개 18개 다음이지 여기가. 그러면 19번이죠? 알겠어요 이거? 주기율표를 대충 아셔야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니까 여기 4주기에 여기 1족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2개 8개 8개 합쳐서 18개 그 다음에 19번 20번 이해하시겠어요? 자, 금속 원소 요 중에 몇 개냐? 금속 원소 요거 금속 아니다. 하나, 둘, 여기 요거까지 3개. 왜냐면 이제 알루미늄 요 금속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건 알아야 된다니까. 알루미늄 금속인지 알아야지 풀지. 그래서 B와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맞죠? 1족 금속.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많은 원소는 C다. C가 맞네. 얘네 원자과 전자 6개입니다. 6개. 니은 이거 4번. 그 다음에 17번에 어떤 X인데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거 여기 8번이냐 8번. 원자번호 셀 때는 전자수를 다 세시면 돼요. 아셨죠? 원자과 전자는 6개고요. 원자과 전자는 6개고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은 하나, 둘. 그쵸? 예. 5번. 그 다음에 18번에 자 비금속 원소 3가지다. 이거 수소 비금속, 리튬 이거 금속, 이거 비금속, 금속, 요거 비금속, 요거 하나만 있죠? 요거 금속, 요거는 비금속, 그쵸? 그래서 금속 물어봤나요? 비금속 물어봤구나. 하나, 둘, 3개 맞고. 2주기 원소 2가지다. 하나, 둘, 2주기, 하나, 둘, 2주기. 요거 3주기, 3주기. 2가지. 다는 15족이다. 다가 하나, 둘, 셋, 넷, 다. 15족. 원자과 전자 5개. 마는 원자과 전자수 7개이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가와라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아니라고 했지, 그쵸? 가와라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로 똑같아도 수소 때문에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비금속. 5번 답이고요. 다 문제는 다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들이네. 응? 잘 해 주십시오. 자, 전자배치 모형인데 이거 2개가 그 원자과 전자고요. 요거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다. 그러면 얘는 같은 주기냐? 주기는 껍질수 보는 거다. 껍질수. 응? 같은 주기네. 원자과 전자 수는 Y가 7개잖아 지금. 7개. X는 2개네. 5개 더 많다. 맞네. X와 Y 화학적 성질 비슷하지 않죠? 3번 답이고요. 넘어갑니다. 자, 원자 핵에서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낮습니다. 안정한 상태에서 수소의 원자 배치에서 전자는 B의 에너지를 가진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수소가 가장 낮을 때 있다라는 거야. 요때 B의 에너지 순위를 갖는다. 라는 의미죠. 안정한 상태에서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껍질에 있다라는 거죠. 수소 원자에서 전자는 A와 B 사이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 여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질 수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껍질 아니면 요 껍질에 있지, 여기 둥둥 떠 있고 이러지 않아. 여기 사이에 있질 않아. 사이에 있질 않아요. 그게 이제 양자화 개념이에요. 양자화 되겠다. 에너지가 이제 연속적이지 않다. 그 사이가 이 사이 말하는 거죠. 이 사이. 그 에너지를 갖지는 않는다.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A는 B보다 원자과 전자수가 5개가 많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 그럼 뭐 요 애들이죠. 그 A는 여기는 B고 A는 여기 어디 있고, 그쵸?
D는 2주기 원소이다. D는 2주기 원소. 2주기 얘밖에 없네. 그럼 D네. 그럼 A네. B네. C겠네. 이렇게 매칭할 수 있죠? 됐어요? 그래서 A와 B는 1기압 7온에서 모두 고체다. A는 기체입니다. A는 이제 이게 Cl2인데 기체고, 뭐 알아야지 풀죠. B는 고체는 맞고요. A와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조기이기 때문에 비슷하고, C는 물과 반응할 수소기체가 발생시킨다. 맞죠? 그 니은 4번 답입니다. 자, 3번에 문제 적당하고 좋네. 자, 원자과 전자수 6개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 B의 원자 번호는 9번이다. 이거는 잘 봐봐. 이게 지금 현재는 이런데 마이너스가 1이기 때문에 전자 하나가 붙어서 얘가 됐다라는 거니까 원래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원자 번호가 9번이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덟, 아홉. 플로린인데 지금 F-인데 지금 C는 3족이다. 원래는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잖아. 이렇게 원래는 3개 떨어지고 나서 얘가 됐다라는 거잖아. 왠지 3족 같지만 이거를 13족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겠어요? 13족 알루미늄인데 지금 13족입니다. 3족이라고 쓰시면 안돼. 실수하시면 안되고 한번 다니고요. 자, 액체 파라핀에 넣어 보관하는 까다. 알칼리 금속은 공기 중에 산소와 쉽게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물과 반응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죠.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산소와 물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액체 파라핀에 넣어 보관을 합니다. 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원소. 요거 아니면 요거죠. F와 F랑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같은 원소 2죠. 2. 원자과 전자 수가 같은 원소. 원자과 전자 수가 같은 원소 D죠. D. 그러면 2D 쓰면 되고요. 이름과 함께 쓰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2는 마그네슘이고, 근데 이거는 이름을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글로 쓰셔야 돼요. 원래 원소 기호 쓰면 마그네슘 쓰시고, 마그네슘. 요거는 이제 CL인데 그거 D는 플루오린.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전자 껍질 수는 주기가 같을 때 같은 전자 껍질 수를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족은요, 원자과 전자 수가 같은 거니까, 원칙적인 내용이죠, 그거는. 쓰시면 됩니다. 25쪽부터도 숙제였죠? 29쪽까지 맞나요? 됐어요, 요거?